자, X라고 한다는 것을 엄마 집단, 모 집단이라고 해. 모 집단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할 거야. 내용물들은 변수 1, 변수 2 이렇게 해서 변수 n까지가 존재하고 있지. 여기 있는 애들을 다 조사하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전수조사라고 해. 이 전수조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 가능한 경우는 정말로 진짜 너무나도 꼭 필요한 조사밖에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조사는 팩트이다 보니까 이 팩트에 대한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에 대한 제곱을 따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모 평균, 그 다음에 모 표준편차의 제곱, 모 분산이라고 표현을 하더란 얘기야. 근데 이것들을 물리적으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 하더란 얘기지? n개를 추출을 합니다. 이때 추출할 때 지켜줘야 될 약속이 있습니다. 특정적인 내가 사심이 들어간 추출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째찌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나와. 이렇게 추출을 할 적에 단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음 중에 대해서 내용이 잘못된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국어도 아니고 한국사도 아니고. 그래서 n개를 추출할 적에는 일반적인 추출은 비보건 추출이야. 그렇잖아. 사람들이라고 친다면 사람들은 복제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비보건 추출이지만 고등학교 계산 과정은 보건 추출로서 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깊게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우리 어차피 고교 과정이 아니다 보니. 그래서 보건 추출을 해야지만 계산 과정이 편리해져. 보건 추출 아니면 분모의 개수가 변하고 분자의 개수가 변하다 보니까 계산이 너무 더러워져서 현실적으로서 이제 수학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지는 거지. 추출을 했을 때 나오는 집단이 있습니다. 표본 집단이라고 합니다. 얘 표본 집단들의 하나하나의 내용물들 구성원들을 표본 평균들이라고 합니다. 표본 평균 2, 표본 평균 n이야. 이 표본 평균들은 계산 과정이 x의 1, x의 2, x의 n이라는 것을 다 더한 뒤 나누기 n을 했으므로 명칭이라는 평균이라는 말을 붙게 됩니다. 총점을 나누기 n개를 했으니까 평균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x들이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이 개수들이 계속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는 역할은 변수, 변량과 같은 역할을 하더라는 얘기야. 이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평균을 구하고 싶어. 얘 이름을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불러요. 표본 평균의 평균을 2에 대한 x에 대한 이렇게라고 표현하고요. 얘는 똑같이 m이라고 표현하죠.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이라고 한다는 것은 엄마 집단에서 나올 수 있는 분산보다는 좀 극단적인 경우들이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엄마 분산보다는 얼마만큼이 적다는 얘기야? n만큼이 적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 그래서 표본 평균에 대해서의 정규분포를 따라가게 되면 평균은 m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을 쫓아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똑같이 정규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복습 내용이었고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개념편이나 유형편에 있는 것들 좀 우리가 한번 전달을 좀 받아보자. 여기 부분 했는데 웬만큼 했는데요. 계산은 잘 되는데 잘 안 풀려요. 만화가 있으면. 아, 이거 왜 이래 이거. 잠시만. 오늘 합통이 안 되지? 오늘까지 나가야 돼. 이 책은 짧게 끝낼 거야. 이 책은. 근데 개념적인 것들은 다시 하고. 나왔다. 자, 우선은 개념편에 있는 거 먼저 해줄게. 떠라. 지금 개념편은 저번에 풀고 갔는데. 개념편은 다 했어? 유형편은? 양이 좀 적었어? 프린트를 줬어야 되는데. 프린트 있어? 근데 프린트가 3개나 있어가지고 실력 3개나 있어서. 근데 그거는 이 파트는 아니야. 이산 쪽이지? 이 상황은. 그래, 그러면 우선은 진도 나가기 전에 복습부터 우선 따닥 해보지 뭐. 가이. 나 이거 띄우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게 좀 절차가 복잡해. 얍. 프린트 꺼내볼래? 나 프린트를 해줄게. 지금 워크북
확통, 이산 쪽, 실력 뭐부터 해보자. 자, 됐어. 떴어. 실력편이에요. 이산 실력편이. 이산 쪽엔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 예전에. 이산은 옛날에 했었지. 옛날에. 그 결혼 그거 결혼 정보 회사 문제 기억나요, 쌤?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풀 때 생각나. 우리가 그때 여기 추출까지 말로만 설명했었어. 이산까지는 좀 제대로 했었고 그랬던 것 같아. 1, 2월 달 때 우리. 자, 여기 있는 것들 한번 검토해보자. 이건 괜찮아요. 이거 잠깐만.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거랑 네. 잠깐만. 그러니까 프린트를 해야 돼. 그러니까 프린트를 하면 다시금 또 이거 또 이렇게 해야 되거든. 프린트 몇 회차만 해줄까? 저는 지금 없어요. 프린트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잠깐만.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 뒷부분부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책을 해달라는 얘기야. 유형편? 그러면 복습 개념하고 진도 나가죠. 알았어. 그리고 이거 그 뒤에 프린트 뽑아주세요. 지금 뽑고 있어요. 잠깐만. 으악! 야, 얘가 이제 미쳐갔나? 잠을 잘못 잤다는데 아까 무슨 근육통이 너무 심한 거야. 진짜. 어떡해. 그냥 우선 진도를 좀 뺄게. 나 이거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좀 힘들어하네. 여기 있다. 아이고. 확통. 좀 오래 걸리겠다. 로딩 시간. 야. 오케이. 됐어. 이제 해야지. 야, 메르건이 후르고르 1등급 나왔더라. 그래요? 다행이다. 뭐야, 어떤 거? 확통이. 의미 없는 거. 자, 여기서부터 우선 쭉 가볼까? 여기 있는 건 했지? 그럼 다음 거 그냥 바로 가? 이거 어때? 돼 있어? 책 봐봐. 돼 있어요? 3까지. 우리가 4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추정 들어가? 그냥 바로? 앞에 있으면 좀 질문 받아줄게. 없으면 나 추정. 개념적으로서 좀 찝찝하다 싶은 거 있어? 그럼 나 추정한다. 오케이. 자, 여기 파트야. 여기 이제 페이지로 따지게 되면 128쪽이고요. 이제 마지막 내용이야. 마지막 내용. 추정에 대해서 그림이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 이거는 아까 전에 내가 그렸던 내용 그대로 하는 건데. 자, 이제 하자. 모집단 X가 궁금한 거야. 얘네들을 다 일일이 조사할 수가 없다 보니까 표본들 중에서 랜덤으로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딱 골라. 그게 한 X에 대해서 10번째다 이렇게 한번 골랐다 치자고. 얘를 갖다가 대충 이거를 통해서 실제 엄마 집단의 평균과 분산은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을 우린 뭐라고 불러? 추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 지난 시간 때 이걸 설명을 못 했었던 것들이 있어. 얘네들의 이름들을 표본 평균이라고 했었지. 그러면 각 표본들에 대해서의 평균들이 있다면 표본들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극차가 있는지에 대한 분산이 있어. 그것을 표본 분산, 표본 편차라고 얘기를 해. 근데 고등학교 과정 때에서는요. X1, X2, XN을 다 더해서 n분의 1을 한 것을 수많은 것들에 대한 표본에 대한 평균이라고 불리고요. 그 다음에 S에 대한 제곱이라는 것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 엄마 집단에서 무수히 많은 것들을 뽑은 것 중에 하나의 집단에 대해서의 평균과 분산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 X들마다 이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야.
이것들이 중요하진 않고 그냥 명칭으로 말아도. 근데 얘는 분모를 평균이잖아. 어차피 분산 공식도 평균과에 대한 차이를 제곱한 거에 대한 평균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얘는 n분의 1이라는 것이 납득이가 n개였으니까. 근데 이 녀석은 좀 달라요. n-1분의 1이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n까지, 그 다음에 x, i 마이너스 요렇게 잡습니다. 얘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엄마 집단에서 말하는 평균이야. 이건 변수지.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인데, 그런데 얘만 그냥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왜냐고 한다면 엄마 표준 편차와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그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냥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 이상은 뭐 별로 중요하진 않고 내신으로 나오기는 좀 힘들고요. 박스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명칭은 뭐야? n-1이야. 이렇게만 그냥 이 정도까지야. 계산하시오는 안 나와. 헐? 그러니까 왜 n-1이야? 엄마 집단과의 너무 격차를 벌리고 싶지가 않아서 거의 비슷하게 가고 싶어서 이렇게 나와. 자, 여기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이걸 표본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이 표본에 대해서의 평균과 그다음에 표준 편차를 알게 되면 그에 따라서의 모집단에 대해서의 평균 분산 값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찍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슬쩍 한번 읽어볼까? 자, 표본 평균이나 표본 표준 편차 같이 표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즉 오른쪽에 있는 애들 집단으로부터 해서 엄마 평균이나 엄마 표준 편차 같은 모집단의 특정을 나타내는 값을 추측한다. 그거를 추정이라 합니다. 대충 예상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100%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통해서 시청률을 조사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매스컴에서 나왔잖아요. 신뢰도 뭐 95%로요. 오차는요 한 0.5%의 좀 오차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찍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는 될 수 없지. 100%가 되려면 엄마 집단을 다 조사해야지만 100%겠지. 애들 집단으로 갔다면 100%가 안 나오겠지.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딱 두 가지만 암기합니다. 신뢰도 95%, 신뢰도 99%. 이 두 가지만 암기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명칭 보면 앞에 붙어 있는 숫자 중에 95% 하면 1.96 또는 밑에다가 2라고 적어줘. 또는 2. 그러니까 계산상의 편리함을 위해서 1.96 대신에 2라고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1.96이라고 해. 그럼 이게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내가 증명을 해줄 거야. 이거는 좀 노트에다 필기해 주는 게 좋을 거야. 좀 빡세거든 이거. 두 번째, 2.58은 2.6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진짜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즉 개념상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3이라고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오늘 나 이거밖에 없네. 그거 있어? 그거 여러 장 있냐? 네. 이거 갖다 좀 정리 좀 줘봐. 그러면 추정을 이제부터 보여줄게. 95%의 신뢰도와 99%의 신뢰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 하나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95%에) 대해서의 신뢰도라는 것을 이제부터 표현을 할 거야. Z를 보시면 95%라는 것은 면적상 0.475 정도가 나옵니다. 오른쪽에서 0.475, 왼쪽으로 0.475. 여기에 대해서 0.475. 이쪽으로도 0.475. 그치? 이 면적값을 우리는 확률이라고 배웠으니까. 그랬을 때 표에서 보시게 되면, 표준 정규분모표에서 보시게 되면 0.475를 만족할 수 있는 그때의 Z값이 1.96이 나온대요. 그래서 1.96을 쓰는 거야. 1.96일 때 우리가 Z가 2일 때 0.4776 뭐 이런 거잖아. 4772 같이. 그러면 이걸 통해서 표를 작성하자. 자, Z는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1.96이라고 표현합니다. 얘를 0.95라고 쓰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돼. 이거 유도 잘해야 된다. 또는 얘를 어떻게도 쓰죠? 얘를 절대값의 Z는 1.96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건 같은 말로 써. 오케이? 이건 둘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위에 거가 쓰일 수도 있고요. 밑에 거가 쓰일 수도 있어.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도 쓰이는 경우 있어. P에 대해서요. 0에서부터 Z가
1.96이라고 한다면 0.475. 셋 중에 하나가 등장할 거야. 니네들한테 주어져 있는 힌트, 단서 이런 것들. 아, 이거 95%를 뜻하는 것이구나. 확률이 95%를 뜻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그 Z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잖아. 그 Z가 루트 n분의 뭐였지? 이렇게 쓰죠? 그러냐? Z는 이걸로 바뀌는 거 맞지? 와, 아니죠. 와, 뭐냐, 이거 나 지금. 자, 루트 n분의 이렇게 바뀌는 거 맞죠? Z 공식이 표본에서는 표준 편차가 이렇게 쓰이는 거잖아. 그래서 넘어가서 이렇게 쓰이게 돼요. 자, 이제 마무리 지을게. 실제 엄마 평균이라고 불리는 녀석은 이렇게 나오고요. 얘 값이 0.95일 때 쓰이게 되는 거야. 이 말이 뭐예요? 엄마 평균은 어떤 표본들이 무수히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찍었을 때 그거 마이너스 이거와 그거 플러스 그거 안에서 100번을 조사하게 되면 95번 정도는 들어있을 거야. 그런 확률이야.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 이걸 95%로 신뢰할 수 있는 신뢰 구간이라고 표현합니다. 명칭이야, 이게.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말이 있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실제 그 신뢰 구간의 폭이 얼마냐라는 뜻이에요. 신뢰 구간의 폭이 얼마야? 이거 폭. 신뢰 구간의 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표현합니다. 요게 개념 정리야. 천천히 적어. 연필로 적지 마라. 볼펜으로 적어줘, 개념은.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여기 부분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어. 원래는 또 추가적인 게 또 있거든. 뭐 비율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게 교육과정에서 사라져버렸어. 그래가지고 확통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 최고 난이도는 사라져버렸다.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주저리 한번 떠들어 보면서 여기다가 이제 매치업을 시켜볼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모평균에 대해서의 신뢰 구간이라고 한다는 것은 알기 쉽게 설명할게.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정답이 존재할 수 있는 팔 간격이야. 이렇게 해봐. 이렇게. 자, 이렇게 봐. 나를 한번 봐봐. 이 팔 좌우가 신뢰 구간이라고 볼 거야. 이 안에는 하나를 애들 집단에서 X 하나를 랜덤으로 하나 딱 꽂았어. 내가 X야. X로부터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X 바로부터 플러스 루트 n분의 시그마 뭐 이렇게 있다 친다면 요 간격 안에 100번 조사하잖아? 95번은 엄마 평균이 진짜로 레알로 이쯤 또는 이쯤 어딘가에는 싹 들어있을 거야. 이렇게 찍는 거란 얘기지. 5번은 이 8을 넘어서서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그런 확률적인 값이야. 그러면 95%랑 99%를 비교하잖아? 밑에 있는 녀석이 좀 더 길어야 돼. 왜 그러면 밑에 있는 99%라는 것은 100번을 조사하면 99번이 정답이 들어있어야 되거든. 그러려면 좀 더 팔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더 정답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아질 거 아니냐. 그래서 마이너스 2.58 플러스 2.58이야. 그러면 그 좌우에 대한 폭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불러. 즉 가운데 있는 x 바로부터 마이너스 플러스 값을 2배를 해준 것을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하지. 폭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야. 명칭 설명 어떻게 이해 가죠? 오케이? 이거에 대해서의 이 원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진 않아. 오케이? 다만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공식을 집어넣을지만 위치 선정만 잘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쐐기포 한번 날려보자. 개념 플러스에 있는 거 다 넘어가시고 이건 증명 과정이었고 내가 풀어준 것이었고 95%의 신뢰 구간의 의미입니다. 요거 한번 내가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어. 애들 평균이 나왔어. 그 애들 평균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진대. 근데 그 중에서 랜덤으로 하나를 딱 골라보겠다는 얘기야. 그 중에서 파란색이 될 수도 있고 녹색이 될 수도 있고 보라색이 될 수도 있고 빨간색이 될 수도 있고 무수히 많다는 얘기지. 그 무수히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를 딱 잡았어. 잡았더니 95%라는 것은 팔 길이가 100번 조사하면 95번은 진짜 엄마 평균인 m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 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갖고 있다. 그래서 모평균 m을 포함한다. 맨 마지막 결론보다 구한 신뢰 구간 중 95%는 모평균 m을 포함한다는 뜻이다. 95번 포함할 거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x바라고 한다는 것이 진짜로 극단적으로 x1을 골랐더니 저쪽 어딘가에 x가 여기 있다는 얘기야. 엄마 평균 저 멀리 있는데. 그러면 안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일반적으로 웬만해서는 100번 중에 95번 걸릴 거야. 이렇게까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옛날 용어에서는 하나만 더 얘기할 건데 오차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오차의 한계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이것값만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즘에서는 모의평가 문제집에서는 못 봤습니다. 근데 옛날 용어야, 옛날 용어. 근데 혹여라도 옛날 자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뭐 2003년산, 2010년산에서는 나올 수도 있어서 오차의 한계, 좌우 폭의 길이를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자, 이제부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숙키를 알려주도록 할게. 얘는 표본 평균이야. 이건 표본의 개수야. 오케이? 이거는 뭐야? 엄마 표준 편차지. 근데 이거 사실상 잘못됐어. 잘못됐지만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분산할 적에 n-1분의 1 해가지고 썼던 거 방금 전에 썼잖아. 수업 오프닝 때 했던 거. 원래는 표본에서 나와 있는 표준 편차인 s를 써야 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표본 표준 편차나 엄마 표준 편차랑 거의 같다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대체했던 것 뿐이야.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왜 그러면 애들 집단에서 엄마 거의 표준 편차를 알 수가 없어. 엄마는 엄마대로서 m과 시그마 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애들 집단에서는 얘는 이게 안 나오고 베스가 나와. 다른 용어야. 얘에 대한 표준 편차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고등학생들한테서는 그것까지 늘 설명하는 것은 고교 과정을 너무 뛰어넘기 때문에 그냥 얘는 이걸로서 대체하는 걸로 써도 무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칠 거고. 이렇게 말아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굳이 찝찝하게 잊지 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이거는 엄마 표준 편차를 쓰는 걸로써 대체합니다. 이렇게 알아도. 엄밀하게 대학생으로 얘기하기면 다른 겁니다. 다른 거지만 고등학생들은 같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저기다가 풀이하는 과정은 이 명칭에다가 알맞는 숫자 넣어서 푸시면 돼. 이게 다야. 자, 이제 접근 됐죠? 자, 이제부터 한번 건드려 봅시다. 갔다 와. 지워도 되지 이제? 정원이도 졸릴 것 같으면 손 한번 씻고 와. 화장실 갔다 와. 안 돼. 나 외로워. 한 명만 있어. 나도 그러면. 나도. 이 일까지 볼 거가 좀 많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내일 전화로 올게요. 네, 그러세요.
저 지금 나왔거든, 니 거? 저 근데 수트 분류해야 돼. 동대 7시에 수업이요? 동대 7시에? 있으면 좀 도와주려고. 동대 7시에 저랑 같이 밥 먹어야 하는데. 밥이 중요해? 네. 밥이 중요하냐고. 이형 말고 1회차는 안 나왔는데요? 쌤 이게 다 먹고 살고자 하는 건데 밥도 중요하죠.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치가 안 되니까 지금. 근데 2회차도 다 안 나왔어. 1회차도 다 안 나왔어. 잠깐만, 뭐 저 용지 걸렸대. 뭐지 근데? 이거 짜증이 밀려오는 거야. 아, 이거 뭐야. 나올 생각을 안 하네. 야, 여학생 들어갔어? 아니. 들어가자. 아, 이 용지에 또 걸리면 귀찮게 하네. 야, 관련돼 있는 문제들 한번 접근해볼게. 에어컨 냄새가 좀 궁금하다, 그죠? 자, 할게. 정원아, 희은아 한다. 자, 전국 고등학교 야구선수 공던지기 기록했어. 평균이 M이야. 정규분보 따라가. 100명 추출했어. 평균 70이고 표준 편차가 12가 나왔어. 신뢰도를 구하래.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명칭, 이 100명 뭐라 잡어? N. 그 다음에 이거, 자 봐. 추출한 녀석에 대해서 기록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70이 나왔다는 얘기야. 이거 X바야. 추출된 특정적인 집단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원래는 이러면 안 되지만 이렇게 쓰기로 한 거야. 원래는 이건 S야. 근데 우리는 그냥 시그마로 해도 된다. 이렇게. 95%의 신뢰 구간은 70에 마이너스 단. 여기 보여?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1.96 쓰라는 얘기구나. 여기가 만약에 2면 2 쓰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개념적으로서는 문제가 없고 그냥 어디다가 무슨 숫자를 넣어야 될지만 알면 이 문제를 클리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여기 가운데 M 들어간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뭘로만 바꿔줘? 여기를 2.58로만 바꿔주면 돼. 여기서 2.58 쓰래. 일반적으로는 2.6을 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러면 여기 단어는 명칭에다가 어디다가 숫자를 넣어주면 끝나는 거구나. 그냥 그 정도가 다야. 그래서 여기는 한 번만 클리어를 하면 누구나 다 안 틀리는 단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도달하다가 애들이 혼자 공부하다가 패닉 상태에 좀 빠지죠. 명칭이 이해가 안 가니까. 문제풀이는 앞에서 배웠던 확통에 비해서 난이도가 너무나도 떨어진다라는 거. 확통보다는. 여기는 부담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다야. 끝. 이게 다야. 추정하자.
자, 이번에는 그 공식 중에서 추정, 즉 표본의 크기를 구하래. n이 과연 얼마일까 구하는 거죠. 과서원에서 수학하는 사과의 무게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m은 뭘까? 엄마야, 엄마 표준 편차야 이거. 오케이? 왜 그러면 아직 추출을 하기 전이야. 자, 엄마 집단에서 그 형태소가 두 개 있잖아. 큰 집단, 작은 집단. 여기서 이렇게 스포이드를 뽑아내야지만 표본 집단이 되는 거거든. 얘는 지금 아직 추출되기 전이므로 엄마 집단의 평균, 엄마 표준 편차, 엄마 평균, 엄마 표준 편차야. 사과 중 n개를 이미 추출했어. 이제 뽑아냈으니까 이제 이쪽 동네로 오는 거다. 조사했더니 평균이 300g이었을 때, 표본에 대해서 x바가 300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자, 위치를 보자. 엄마 집단, 애들 집단. 뽑아내기 전에는 엄마 집단, 뽑아냈으니까 애들 집단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애들 집단이 300일 때, 그러면 300에 신뢰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몇 개를 뽑았습니까? 라는 얘기지. 몇 건? 자, 1.96 보여? 얘는 0.475니까?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분자에 있는 표준 편차는 엄마 거 쓰기로 했죠? 원래는 안 되지만 된다라고 했었어. 그것이 m이고요. 300에 1.96에 루트 n분의 20이 되는데요. 자, 이제부터 요 녀석 또는 이 녀석을 써주면 돼. 그냥 얘를 쓰자. 309.8은 얘랑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문자가 n밖에 없으니까 문제는 풀리겠죠? 이게 다야. 됐죠? 자, 다음 거 갈게. 다음 거 실내 구간의 길이다. 자,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앞에 있는 x반은 필요 없고 요거와 이거에 대한 2배였어. 그 실내 구간의 길이 공식이. 그러면 이제부터 가보도록 하자. 어느 대학 지원자 중 논술 점수는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자, 아직 스포이드를 뽑아내지 못했으므로 이거 엄마 집단이야. 자, 근데 일부를 이미 추출해. 오케이, 이제 애들 집단으로 가죠? 모평균을 95%로 추정할 때, 95%를 추정할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2.8 이하가 되도록. 그러면 2 곱하기 1.96의 표본의 크기에 엄마 표준 편차 쓰기로 했었죠? 그것이 2.8 이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어때? 괜찮죠? 이해 가죠? 이제 이렇게 세 개가 여러분들의 기말고사에 나올 수 있는 끝이 되는 거야. 끝.